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의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어제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트 감독 별세 소식이 저녁에 전해졌는데 네. 많은 분들이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더라고요. 어제 뉴스에서 잠깐 다뤘겠네요. 박가영 아나운서는. 네, 저도 새벽 뉴스 하면서 계속 이 소식 전했고, 예. 저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이 뚜렷하게 있고, 어허. 그 후에도 이제 스포츠 뉴스 하면서 간간히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남일 같지가 않게 좀 마음이 그랬던 것 예. 같습니다. 한일 월드컵 때 몇 살이셨어요? 학생? 중학생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요. 벌써 월드컵이 우리가 개최한 지 20년이 지났네요. 아, 정말 상당히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월드컵의 영웅이 또 이렇게 우리 곁을 먼저 떠났네요.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시죠. 네, 그 조금 전에 아마 소식이 전해져서 많이들 아직 모르실 것 같은 첫 번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이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전원 탈당을 권유를 했고요. 명단도 서면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정도의 조치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보다는 좀 센 조치라고 봐야겠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8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중도층을 좀 공략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테고 지난 재보궐 결과가 나쁘게 난 것은 LH 사태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거기에 이은 불공정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매조시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12명 명단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전략적으로는 미스였다고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같이 했었으면 모를까. 민주당이 민주당만 전수조사하고 민주당만 이런 결과가 났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인이 이렇게 쓰여지면 국민들은 민주당 정권 잡더니 해먹는 집단이네. 뭐 이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12명의 명단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났으면 국민의힘한테 압박을 해서 당신들도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지금 바로 이제 12명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지금 의혹만 지금 아직 결정난 게 없잖아요. 의혹만 맞아요. 가지고 네. 탈당 권유, 출당 권유인데 이 국회의원 개인들한테 소명 없이 이렇게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죠.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인데 그 땅이 이제 자신의 모친 돌아가셨을 때 묘자리 만들려고 샀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가서 또 농사를 졌어요. 그건 뭐 거기서 나온 농사 작물을 가지고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유튜브에 자기가 농사 짓는 모습도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냥 소명 없이 나중에 문제 없으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인들 간에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압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권익위 조사를 안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 지금 권익위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아니냐. 그래서 못 받겠다.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이게 좀 우습게 돌아가는 게 감사원장은 최재형 원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야권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편한테 받겠다는 겁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사원에서 이거 못할 거예요. 법령상 또 국회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니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감사원에 받겠다고 한 것은 안 받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권익위도 안 받고 감사원도 안 받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자체조사. 그 자체조사를 그러면은 국민들이 납득하게 할까요? 납득 못 하겠죠. 자체조사 네.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공은 국민의힘에 넘어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뭉개고 넘어가면 민주당과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 미스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제 조사 주체가 이제 감사원도 권익위도 좀 받지 않겠다라고 예. 말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또 지금 추경호 원내수석부 대표가 하는 얘기가 감사원 조사가 더 공정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받겠다. 근데 여당 또 받아라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 같이 받읍시다 해서 차라리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그것도 국민의힘이 받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오늘이 당 지도부 뽑는 본선 투표 둘째 날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도 25% 넘었고 오늘도 오후 1시 기준으로 32%가 넘어서서 좀 흥행에는 확실히 성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뭐 흥행에 성공한 것도 있고 뭐 지난번이나 지지난번 경선 때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뭐 이거는 이제 모바일 투표에 대한 신뢰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반증도 되고요. 네. 과거에는 모바일 이거 뭐 조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이제 익숙해졌다. 모바일 투표가. 그래서 이게 투표율이 좀 높아졌다. 이게 뭐 꼭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높아졌다고만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투표율이 지지난보다 높았다고 하는 것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주호영 후보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투표 방법에 많이들 익숙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했고 예. 어쨌든 당원들은 이제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보들은 오늘 토론에서도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막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선거가 과열되면 당연히 네거티브하고 막말이 과열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예. 선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나 다 전쟁이거든요.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 밖의 선거도 전쟁입니다. 전쟁하는데 덕담만 할 수는 없잖아요. 덕담만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또 특히 이제 2등, 3등 하는 후보는 네거티브해서 1등 후보를 끌어내릴 생각일 테고 1등 후보가 사실은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유롭게 받아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석 후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 막말이 오면 막말로 받아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또 막 오늘 달창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런 표현 쓰지 않았냐. 예, 망상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씨의 어떤 그런 표현 때문에 2030 열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마 본인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 테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과열되는 형상으로 벌어지는 거죠. 제가 만일 그 이준석 후보 입장이라면 굉장히 여유롭게 웃으면서 얘기 다 받아주고 할 텐데 왜냐면 그래도 1등이니까. 네. 근데 이전 최고의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 3위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1위 이준석 후보를 약간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합종 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게 또 이 두 후보들 간에도 서로 또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두 후보는 나름 자신들이 이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종 연행이 불가능해진 거고요. 또 중진들이 원의 젊은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합종 연행하는 것도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합종 연행은 없었다고 보는데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고 바람은 동정표를 이길 수 없다. 오늘 나경원 후보 이제 눈물 보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나 후보가 눈물을 흘리진 않았겠지만 뭐 그런 것도 표심에 작용할 수 있겠죠. 사실은 민주당의 대표 경선할 때 거기도 3파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표차가 거의 얼마 안 났었거든요. 근데 그 표차 얼마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후보가 이겼던 것은 동정표가 많이 작용한 거예요. 3번, 4번 와서 계속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게 당원들한테 작용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나경원 후보의 오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표심을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죠. 근데 이준석 후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주저한다, 망설이는 거다라는 식으로 나경원 후보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건 뭐 나 후보 전략이죠. 근데 이게 먹힐 거로 보시나요? 뭐 실제로 그런가 싶기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윤 전 총장이 거의 입당이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2번을 달겠다까지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정진석 의원이나 그전에 윤희석 의원이나 만난 걸 공개했는데 네. 이번에 만나서 공개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만났는데 사실은 그때 뒤늦게. 만났었다고 뒤늦게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면 입당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친구의 말을 빌려서 친구의 입을 빌려서 아니다 입당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딱 그 사이 말이 바꾸는 그 사이에 이준석 후보의 그 10원짜리 워딩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 후보나 주 후보로서는 정말 이용하기 좋은 거죠. 당신 때문에 못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평생 공무원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 제의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고
뭐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두드리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예,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아 정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보수 언론에서도 슬슬 윤석열 피로감이다. 아 그렇죠. 그게 어제부터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뭐 한국일보부터 시작해서 한겨레부터 심지어 보수 언론까지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피로감이 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언론들이 윤 전 총장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나쁘게 쓰진 않았습니다. 다 우호적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게 를 고대하면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윤 전 총장 본인도. 네. 근데 이렇게 지금 3개월째로 길어지고 4개월째로 넘어가기 때문에 언론도 이제는 검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은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호적인 언론이 어느 순간 비우호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윤 전 총장은 이 법조 출입 기자들하고만 소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정치권 기자들이 써요. 법조가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무조건 우호적으로 쓸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전원식으로 정치를 하면 어느 순간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기자들 입장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실제로 나선 거는 최근에 거의 없고 뭐 전원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데 기사들이 그래서 다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당분간 휴식 취할 듯, 네. 뭐 휴식 취하고 다시 활동 재개할 듯 이런 식으로 다 추측성 기사니까. 게다가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측근발 통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만 쓰거든요. 그 소외되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용어로 물 먹었다고 하죠. 예. 그런 기자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윤 전 총장한테 호의적인 기사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이제 너무 장고는 그만 재시고 빨리 나와야 된다. 게다가 여권의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다른 후보들하고도 지금 논쟁을 하지만 야권 인사들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기본소득 같은 걸로. 예. 근데 어쨌든 정책으로 논쟁하는 거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정책으로 논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억나세요? 거의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거의 다 인물이 누구냐, 당이 뭐냐 이것 따라 논쟁하고 싸우는 거지 정책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이재명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게 정책으로 논쟁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만났다만 얘기 나오잖아요. 누구 만났다더라. 만나서 뭐 했다더라. 공부한다더라.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도움이 될까. 그렇게 봤을 때는 윤 전 총장 자꾸 이렇게 가면 본인 스스로 까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거든요. 근데 5월 등판설을 물 건너갔죠. 6월 등판설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6월 21일부터는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출마선을 본격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21일부터는 등판하려고 해도 등판 못 합니다. 21일 전에 하든가 아니면 또 7월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피로감이 더 쌓이겠죠. 그래서 윤 전 총장의 결단할 시간은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뭐 지도부가 이제 어떻게 출범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한테 구애를 많이 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럴 거라고 보시는지도 알고 아니요. 싶어요. 지금 최재형, 김동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 본인도 역시 뭐 정치를 하겠다는 말 한 적도 없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대권에 그것도 야권 후보로 도전한다고 하면 그럼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최재형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윤석열 당신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후보도 있다. 하고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뭐 이 얘기예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장 같은 경우에도 별의 순간 얘기했다가 검사 출신 대통령 된 적이 있느냐 또 이랬잖아요. 네. 그것도 시간이 없다 빨리 나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과 국민의힘 정치권 또 민주당 정치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나와라라고 하거든요. 빨리 나와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야지 언제까지 저럴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이동혁의 촉으로 봤을 때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더 걸릴 이렇게 겁니다. 보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가님. 예?
대선 경선 연기론 민주당 쏙 들어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최문순 지사가 늦게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지고 온 건데 최문순 지사 입장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본인은 제일 늦게 등장했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지지율은 안 나오고 최문순 지사는 지금 뭐 이낙연 정세균보다도 안 나오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본인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경선 연기하려면 지금쯤 최고위 의원 회의에서 의제로 올라가고 논의가 돼야 돼요. 네. 안 되잖아요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후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노하면 못해요. 근데 지금 1위 후보가 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지지율은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하면 일반 국민들도 그냥 일정대로 경선을 치러라 많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하면 그보다 더 높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 할수록 주장하는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던졌다가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그런 거죠. 네. 이제 일정대로 그러면 치러진다고 하면은 그럼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경선 지금 엄청 흥행했잖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근데 지난번에 전대처럼 좀 민주당 경선이 관심을 못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경선 관심을 원사이드로 이렇게 치러지면 관심을 못 받죠. 지금 국민의힘 전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 돌풍이 불면서 관심을 받게 된 거고 3파전으로 치르면서 민주당이 원사이드로 이재명이 이긴다 그러면 관심은 줄어들 거예요. 다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탄력을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민주당의 찬스는 한 번 있어요. 9월에 후보를 뽑잖아요. 네. 10월에 정기국회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에 뽑힌 후보가 이제 청와대가 중심이 아니다. 당의 후보 중심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 후보가 뽑힌 후보가 예를 들면은 지금 1등 하니까 이재명 후보라고 칩시다. 네. 이재명의 1호 법안 이거를 민주당과 합작해서 통과시킨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쟁이 아니라 민생 법안이겠지. 네. 예를 들면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수술실 CCTV 법안 국민들 80%가 찬성하죠. 근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아, 네. 얘기 나온 지 꽤 됐네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꽤 안 됐는데 이재명이 후보가 되더니 그걸 통과시켰다. 그러면 국민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그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10월 달부터는. 방법은 있어요. 민주당에 흥행할 방법은. 결국에는 경선은 뭐 흥행이 안 본선이 중요한 되더라도 거니까. 예, 본선이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9월에 민주당 후보가 뽑히면 민주당 후보는 뽑혔고 국민의힘은 2달 뒤에 뽑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180석이라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그 후보를 중심으로 민생에 필요한 것. 그런데 이건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 뭐 민주당 후보가 한 것이다. 그렇게 선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역시 촉을 들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예선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론 들고 나왔거든요. 이제 4년 중임제 하자, 권력구조 개편하자. 불가능합니다. 어렵다. 예. 역시나. 예. 이게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300명 국회의원 물으면 298명쯤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어떤 개헌을 원하냐? 그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개헌은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거고 특히 지금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해요. 만일 개헌을 한다면 다음 대통령 초반에 힘 있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거고 아마 정세균 총리로는 지금 지지율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헌 얘기하면 판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한 것 같은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블릿 PC 막 등장했을 때 국회 가서 개헌 얘기했잖아요. 아, 네. 판 한번 흔들어 보려고. 근데 안 흔들렸잖아요. 결국은 개헌 갖고 판 흔들 수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선거 때만 되면 좀 나타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장이 오만했다. 조국 전 장관 책 꼭 냈어야 됐냐. 그리고 정권이 재창출하는 데는 비관적인 요소가 많다. 뭐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박가영 아나운서가 양정철 원장이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난다 하셨는데 예. 오늘 인터뷰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 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번 선거에 나타나지 않으려면 지금 인터뷰를 왜 합니까? 야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지. 지난번 총선 끝나고 야인으로 살겠다고 해외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동안에 또 후보들 만났어요. 누구누구 만났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나고 나서 또 이렇게 특히 이제 보수 언론과 인터뷰했잖아요. 네. 보수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상처가 있는 조 전 장관 문제나 박 전 시장 문제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뭐 다시 내가 전면에 등장하겠다. 지금까지는 전략이 부족해서 당신들이 민주당이 진 거 아니냐. 전략을 갖고 있는 내가 나서야지만 이길 수 있다. 라고 어필하는 것이죠. 어필하면서 이것도 역시 팔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나를 갖다 써라. 이런 어필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시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번 선거판도 등장합니다. 양정철 전 원장은. 전 같은 힘을 좀 쓸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랑 다르게 대통령 선거잖아요. 네. 이미 캠프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터줏대감들을. 근데 그 터줏대감들을 양 전 원장이 굴러 들어와서 빼낼 수 있을까? 그건 조금 힘들 겁니다. 약간의 불협화음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양 전 원장의 거취 문제는 뭐 앞으로도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재밌게 한번 지켜봅시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촉가이드 화요일의 촉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